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5번 알값의 주의사항 이 부분 있죠. 이거 한번 켜주세요. 자, 이 알값의 주의사항에 관련된 거는 이, 이 필렛 엣지 관련돼서 사용할 때 모든 꿀팁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거쳐가는 순간 이제 알값은 웬만한 한 70%에서 80%는 넣을 수 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90% 정도까지는 넣을 수 있고요. 10%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듭점 관련된 굉장히 큰 예외성이라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니까 잘 보시면서 하시기 바래요. 여기 있는 거 진짜 중요해요. 아셨죠? 이 3주차에 그냥 라인을 깊게 이야기 중에서 하이라이트로 보시면 되겠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천히 가볼게요. 우선적으로 자 우리가 이 50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스케일을 여기를 이런 식으로 50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 1주차 2주차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필렛, 그쵸? 필렛 줄라 그러면은 반반씩 줄라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요 하면은 사이좋게 줄라 그러면 25 25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25 25 25 25.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25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스케일상 25가 들어가야 되는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정확한 스케일이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잘 들어가죠. 근데 하다 보면은 진짜 간혹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음. 그 지점에 대한 핵심 포인트인데 얘를 분명히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자, 안 들어가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정말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럴 때는 이 분해를 누르시고요. 그렇죠. 히스토리 한번 무시하면 돼요. 분해를 누르시고요. 다시 결합을 눌러서 해보면은 잘 들어가요. 이거는 이게 라이너의 그냥 어떤 그냥 문제점 혹은 오류 같은데, 세븐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이 알값 특히 필렛은요. 이 5, 6, 7, 5, 6, 7 넘어가면서 조금씩 더 잘 들어가게 수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5나 6 가끔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점들이 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얘를 분해하고 결합해가지고 분해하고 결합해서 쓰는 거를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사이좋게 안 들어가면 분해 결합을 여러 번 하면은 꼭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잘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안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꼭 분해하고 결합하면은 이 상태에서 분해하고 결합하면은 필렛 하는데 더 잘 들어간다. 이 지점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반할 때 기준 조건이죠. 필렛 코너스 돌려도 되고요. 근데 여기만 이 부분만 주고 싶다 그러면은 필렛 코너스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커버의 길이는 오버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뭐 누구 한쪽은 25를 줬는데 누구 하나는 갑자기 25.1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필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필렛의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개체에 포함되어 있을 시에는 엣지는 한꺼번에 주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같은 개체에 포함된 엣지는 한꺼번에 주는 게 좋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엣지를 만약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냥 주면 돼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엣지를 이 부분만 줬어요. 그러고 나서 자 저장하고 끄고 다음날 모델링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엣지를 다시 그러면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확인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알값 3 줬네 내가. 여기도 그러면은 3을 줘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3을 짠 이렇게 주니까 갑자기 모델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P로 C에는 엣지는 만약에 여기도 3, 이 부분도 3이에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엣지가 여기 3 줬는데 여기는 3이 안 들어간 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어. 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보시면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엣지는 그쵸? 필렛지 같은 경우에는 주는 순서가 따로 있어요. 주는 순서는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주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을 주면은 3 이하가 아니라 3의 미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9 필렛지 2.9 되는 걸까요? 되네요. 그쵸? 3보다 아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 자, 3 미만이랬으니까 자, 3은 안 되잖아요. 그쵸? 최소한 3부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3.1, 뭐 3, 3.5, 4, 5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필렛지는 항상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그쵸? 작은 순서로 가는 게 규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4를 줬는데 비슷한 느낌의 4를 다시 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주니까 터진 거야. 그래서 왜 터지지? 하면은 같은 숫자를 주지 않았나 혹은 이 필렛보다 더 큰 숫자를 주지 않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는 이 알값 반지름 치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이 지점을 통해서 반지름값 확인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잘 확인만 해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은 알값을 먼저 5를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5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모델을 뚝딱뚝딱뚝딱 뭘 다 만들어 나가지고 이 모델을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쵸? 모델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항상 얘기했던 대로 필렛 엣지는 언제 주는 거다? 마지막에 몰아서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면은 필렛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간 지점도 분명히 발생하고 그리고 키샤에서 느낌도 봐야 되긴 하고 그쵸? 알값이 주는 느낌마다 디테일이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니까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필렛지를 먼저 주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몰아서 주는 게 모델링 할 때 더 편하죠. 왜냐면은 필렛 엣지 주기 전 파일과 후 파일을 제가 계속 나누라고 강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만약에 필렛 엣지 준 파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필렛 엣지 주기 전 파일에서 거기서 어떤 모델을 다시 따와가지고 쓰기만 하면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필렛지 자체는 고치기가 난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치기가 어렵고 고칠 수 있는데 고치는 규칙도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다 하나하나 습득하는 것보다는 필렛지 주기 전 파일과 필렛지 준 후 파일을 필렛지 주기 전, 필렛지 준 후를 파일을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렛 엣지를 10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10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나는 벌써 되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왔고 그쵸? 벌써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와버렸어. 또는 필렛 엣지 주기 전 파일을 벌써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여기는 10을 주면 터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몇이에요? 10이랑 최대한 비슷한 숫자를 주는 게 조건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9.9는 10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필렛 엣지를 따로 주었을 때 0.01만 기억하자 했는데 이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좀 쓰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껐다 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어느 지점까지 다 만져놓은 상황이 나면 진짜 뭐 해놓고는 나중에 다 만지고 그러면 뒤로 가려 그러면은 수정하려 그러면은 뒤로 가기도 버겁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반지름 값이 우리에게 10이 안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 여기에서 줄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9.999 0.01이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 오픈된대요.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그럼 크게 의미가 없네요. 그럼 다시 9.998 됐죠? 됐죠. 잘 됐죠? 얘도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 여기 실 몇이지? 위에만 해보죠. 위에만 30 20 그리고 이 쉐이 자체 지점이 20이니까 15 아니죠 20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20이 안 들어가니까 19.999 근데 여기가 열린대요. 어디가 열린 걸까요? 여기가 열리네요. 그쵸? 그럼 다시 19.998 닫히죠. 됐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쉐입 지점 다 들어가고 R값 확인해 볼게요. 여기 아까 보였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죠 얘. 그쵸? 얘만 제대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 지점이죠. 10 20 20 20 20 10 그쵸? 사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면은 0.01만 기억하자 했는데 사실 요것보다는 그쵸? 요것보다는 0.002 그쵸? 0.002 정도만 빼면은 이게 똑같은 지점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컨셉철하게 접근할 때에는 R값을 여기 10을 넣고 만약에 교수님이 그럼 오더가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에도 같은 지름값 이 반지름값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개체가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다시 이걸 고치는 것 자체가 매우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필레질을 따로 줄였을 때 0.01이라기보다 0.002 그쵸? 0.01은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조금 다르니까 0.002 뭐 0.003 이런 식으로 하면은 R값 지점을 봤을 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좋은 팁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팁도 있으니까 하다 보면은 가끔 정말 좋게 쓸 때가 많거든요. 느낌상 봤을 때, 아, 얘는 이 부분을 1을 넣는데, 1을 넣고 나서 이렇게 느낌을 봐갈 때 많잖아요. 5 넣고 보니까, 아, 이 지점도 5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 응용하면 되죠. 단 여기서 저장을 끄면은 얘가 R값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엣지는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꼭 주시고요. 자, 4번 뭐냐면은 결합되지 않은 면은 필렛 엣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요. 제가 매번 1주차부터 무슨 얘기를 계속 강조하냐면은 저희가 오픈 서페이스와 클로즈 서페이스를 확인해 보면은 제가 뭘 강조하냐면은 거기에서 닫힌 서페이스로 최대한 많이 잘 만들어 놔야지 퀄리티 올릴 수 있다라고 매번 강조를 했어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필렛 엣지라는 거는 그쵸? 열린 서피스와 닫힌 서피스 둘 다 들어가는데 열린 서피스에서는 어디만 들어간다? 자, 필렛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열린 서피스가 결합된 가장자리만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열린 서피스 결합된 가장자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닫힌 서피스는 열린 서피스가 모두 다 결합된 자체다 보니까 그쵸? 필렛지가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겠죠. 자, 다시 이거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여기는 결합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결합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쉐입 자체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필렛 엣지라든지 뭐 챔퍼라든지 어떠한 엣지에 관련된 것들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단적인 예로 이런 식으로 결합돼 있고 그 다음에 캡을 씌운 다음에 한쪽만 띄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결합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필렛 엣지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얘는 안 잡히다 보니까
이런 퀄리티적인 문제점에서 많은 오류들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처럼 결합된 지점만 필렛지가 들어간다라고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닫힌 서피스를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필렛지가 들어가지 않은 기준, 정리가 안 된 평면, 멀지 페이스 관련된 건데 이거는 6 버전이고 이거는 7 버전이거든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원래 이거 잘 써왔는데 7 되면서 또 변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멀지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6 쓰신 분들 볼게요. 멀지는 우리 아까 봤을 때 뭐 했어요? 슈웨지에서 멀지 엣지 했죠. 엣지는 가장자리 병합해 준 거였잖아요. 자, 다시 멀지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면을 병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6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멀지 페이스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은 뭐 동일한 약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모든 동일 평면 병합 얘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누르시면은 면이 병합될 거거든요. 다시 6 쓰신 분들은 멀지 페이스 눌러서 얘를 클릭하시면 된다. 그리고 7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찾아가면 돼요. 요거 평면 서피스를 병합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누르고 얘를 이 부분을 클릭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면을 병합시켜 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면을 병합시켜 주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평면만 돼요. 평면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면이 도대체 왜 나오고 이런 면을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면은요 간단해요. 트림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제가 트림은 모양 내기라고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 결합해가지고 쓰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섭집합을 트라이 하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면이 동일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심처럼 남아가지고 문제가 초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엣지가 약간 요런데 보면은 해볼게요. 이렇게 터지거든요. 약간 벌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그쵸? 그래가지고 면은 평면은 이런 식으로 병합이 돼 있어야지 알값 라운딩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알값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애당초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면이 병합돼 있지 않으면 그쵸? 평면이 병합돼 있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필렛이 터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깨끗하게 써야 돼요. 면을 깨끗하게 계속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하나 포함돼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약간 어거지죠. 이 지점이. 그쵸? 이런 것들을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지 페이스 혹은 요거 플래너 페이스 활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알값 들어간 지점을 정확히 하면은 문제가 없죠. 요거를 꼭 써주셔야 돼요. 평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곡선은 안 돼요. 그쵸? 곡선이 들어간 쉐입 같은 건 안 됩니다. 그거는 4주차에 배운 언트림을 활용하면 되니까 우선적으로 평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된 평면은 정리를 해주자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값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커브 연장에 대해서 익스텐드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모양 지금 뭐 쉐입 자체가 아크잖아요. 아크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모양 자체 있는 거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오더를 받았어요. 여기에 이 아크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자체에서 이게 커브 좀 더 연장돼야 될 것 같은데 커브를 좀 더 그려줘 하면은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문제가 뭐죠? 얘와 이 지점 자체가 뾰족해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는 연장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럴 때는, 이 곡선 쉐입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매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지점이 깔끔하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지점을 만들어 주긴 하거든요. 면적으로 문제 없죠. 그쵸? 끊긴다는 건 없잖아요. 최소한적으로. 위치 느낌의 포지션 느낌으로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 그대로 진짜 이만큼 이 호 모양으로 연장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익스텐드를 활용하시면 돼요. 익스텐드라는 거는 자 여기서 그냥 자동 두시면 되고요. 얘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고요. 다시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가 아니라 왼쪽 마우스를 다시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커브가 연장이 돼요. 그쵸? 커브가 연장이 되고 그리고 단 하나의 커브고 그쵸? 이 자체는 분해가 안 된 지점이고 아까 매치 같은 경우 분해가 당연히 되겠죠.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곡선 쉐입을 그렸는데 그 지점의 끝부분이 예상되게끔 익스텐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자 보시면은 라인으로 이렇게 연장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냥 제가 라인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익스텐드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결국엔 얘도 결합을 하면은 면이야 뭐 문제는 없죠. 문제 없는데 이 지점에 의도치 않게 아이소 커브가 보면은 아이소 커브가 위치가 조금 애매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앙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폴리라인의 중심은 여기 잡히니까 문제는 없지만 면을 나중에 이쁘게 쓴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익스텐드가 있기 때문에 익스텐드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면은 얘를 익스텐드 걸고 클릭 엔터 왼쪽 마우스 하면은 그 자체에 직선이면 직선대로 그쵸? 곡선이면 곡선대로 그 지점에 맞게끔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자 2주차 그 라이노 깊게 이야기 보시면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우리가 스플릿을 할 때 그쵸? 서피스를 자를 때 안 잘리는 이유가 애매한 커브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크로 스타트 포인트 누르시고 여기 클릭한 다음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 자체가 스플릿으로 짠 하고 서피스가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체가 서피스보다 연장이 돼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연장이라는 거는 시프트 잡고 얘를 늘리면 이 자체는 연장이 아닌 겁니다. 얘는 스케일이 조정된 것 뿐인 거예요. 그쵸? 스케일이 조정된 것 뿐이라서 중요한 거는 미션 프로젝트로 봤을 때 이 정도 지점에서 그냥 얘가 연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럴 때 익스텐드 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서피스가 잘리는데 조건상 완벽하게 잘린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한 번 더 보면은 이 자체가 어때요?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리면은 나이스. 근데 안 잘렸다라고 가정되면은 너무나 많죠 그런 경우가.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주고 스플릿을 하는 거를 많이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혹은 트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브 연장에 대한 거 잘 생각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자 7번
알값의 역할 두 가지, 알값을 대행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는 그냥 이 세 가지예요. 그냥 파팅 라인 빼고 모양 렉이랑 디테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대행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은 파이프 이 자체 이 쉐입을요. 이 파이프 있죠. 이 파이프 만약에 알값이 잘 안 들어가는 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듭점이 너무 무수하게 많아가지고 필렛 엣지를 방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면을 깨끗하게 쓰라고 강조한 이유가 매듭점이라고 보이는 이런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스 커브를 많이 제어 안 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 지점들이 되게 더러운 커브가 있으면은 나중에 모양 만들면 이 아이소 커브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도 않고 어때요? 간격도 좀 애매하고 이런 애들을 나중에 예를 들어 돌출해가지고 돌출도 안 되네 심지어 그러면은 벌써 면도 안 좋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본다 하면은 알값 이 지점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 지점이 이 커브로 봤을 때 이 아이스 커브가 정렬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럴 때 간혹 그럴 때 정말로 필렛지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에는 파이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 다룰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있다가 라이너 깊게 이야기 뒤에 거 보면요. 얘 보면은 이거 알값 챌린지라고 있죠. 이거 보시면은 그냥 바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다룰 거고 그래서 파이프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갈 블렌드 서페이스나 스윕으로 붙여갈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인지하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런 서피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했던 거는 요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필렛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끊기는 지점, 그쵸? 의도치 않은 심 때문에 필렛 엣지의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미리 보기로 제가 볼게요. 이 정도 지점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이 지점에 있는 이 진한 라인 지나가는 심 이상이 넘어가면요. 보이시죠? 터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왜 터져요? 하면은 이 심 부분이 의도치 않게 필렛 엣지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그러면은 멀지 이 플래닛 서페이스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은 되긴 되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지점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얘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얘가. 약간 어떤 식으로 다시 접근하면 좋냐면은 일단 이거를 커브를 따보죠. 가장자리 복제로 이 부분의 쉐입을 따보면은 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이 부분이 끊기잖아요, 쉐입이.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낑끄라 그래가지고 꼬임이 형성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약간 좀 보시면은 다르게 보면은 다중 멀티낫이라 그래가지고 다중 매듭이 형성되는 지점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뭔가 얘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좀 뭔가 꼬이는구나. 그래서 얘가 만들었을 때 심을 의도치 않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쉬운 거. 이럴 때는 리빌드로 다시 재정리해 주는 게 제일 쉽고요. 근데 리빌드를 했을 때 점 개수가 이런 식으로 7, 3 하면은 점의 위치가 아주 조금씩 변경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이 정도 변경 지점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 점을 약간씩 제어를 해가지고 맞추던가 아니면은
난 진짜 완벽하게 이 점의 위치를 똑바로 맞추고 싶어라고 하면은 점의 개수를 CP 포인트죠. CP 포인트를 좀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지점이 최대한 비슷한 지점으로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의 단일화될 수 있는 정도의 커브에서는 이렇게 많은 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많은 점을 쓰면은 또 좋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이걸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좀 제어해가지고 맞추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쉐입 자체가 움직인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분해를 하고 아까 했던 거 있죠. 매치를 해서 딸깍 딸깍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연속성 여기부터 눌렀잖아요. 여기 공률, 그쵸? 보면은 쉐입이 공률 해놓고는 커브 평균화 빼면은 지점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긴 하겠지만서도 비슷하게 갈라 그러면 약간 이어지는 느낌으로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확인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한기로 흘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매치로 결국에는 커베이처로 맞춘 거잖아요. 핵심은. 그쵸? 이 자체가 커베이처로 맞춰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아직 형성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결합해보고 돌출을 하면은, 자, 어때요? 이 지점이 문제가 많이 없네요. 돌출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공률 지점으로 좀 맞추면은 끊기는 지점들을 이런 식으로 아이스 커브로 대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 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서 결합해서 R값의 범위값을 제한시키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 되죠. 여기는 더 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요정씩 들어갈까? 네, 그쵸. 그래서 R값의 범위값을 덜 제한시킨다는 거를 우리는 눈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쵸? 이 지점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점이 꼬이는 것처럼 이 부분이 생기는 게 좀 싫으면은 이 병합을 누르시면은 이 부분이 안 생깁니다. 그쵸?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약간 지금 3주차에서 배우는 단계에서는 솔직히 이게 많이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약간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근데 나와는 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거 하다 보면은. 그쵸?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 만들어 놓고, 자, 이 부분에서 블렌드 커브로 이런 식으로 짠 하고 있고 나서 얘네를 다시 뭐 결합해가지고 볼게요. 결합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저는 일단 리빌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쉐입이 어느 정도 조금 지점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걸 나중에 컨트롤 포인트로 최대한 좀 비슷하게 살짝씩 만져주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듭점이 좀 다양하게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단점일 수 있지만, 가장 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다른 거 안 했고 이렇게 리빌드만 다시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봤을 때 이 부분 쉐입적인 부분 봤을 때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리빌드로 원하는 정도의 느낌을 다시 변경시키면은
쉐입이 조금 변경되는 거 만약에 싫다 그러면 같은 지점에 한 리빌드 한 20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돌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은, 이거는 뭔지 단번에 보면서 이해되죠? 이 붙여가는 과정. 그쵸? 그거는 그 2주차 레고헤드 했을 때 한번 다뤄봤으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그쵸? 이 쉐입 비슷하게, 이 핵심이 뭐였어요? 그것만 한 번 더 이해하면 되죠. 이 핵심 같은 경우에는 라운딩 돼 있는 느낌을 동반하면서 커베이처에 맞춰가는 거였죠. 그쵸? 이거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8번까지 다 봤고, 이번에는 9번부터 좀 볼 건데, 9번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폴리커브와 커브, 폴리서피스와 서피스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라고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인 거는 자 1주차에서 배웠죠. 1주차에서 배우기는 뭐라 그랬어요. 폴리는 두 개 이상의 특히 폴리커브는 두 개 이상의 커브가 결합되거나 폴리서피스는 두 개 이상의 서피스가 열린 서피스가 결합되는 지점을 우리 폴리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에는 하나의 단일화된 커브로 만드는 게 아니라 4개 세그먼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필레코너스로 확인해 보면은 필레코너스란 조건성이 어떤 거였어요? 폴리커브를 선택해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 선택해서 반지름값 원하는 대로 넣으면은 다 쉽게 넣을 수가 있었던 지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얘랑 연관성이 좀 있어요. 얘가 보면은 이 두 개를 자 보세요. 이 두 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이 나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는 면이 나뉘나요? 안 나뉘죠.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은 얘를 결합하면은 폴리가 붙고 안 붙죠. 그러면은 이 폴리커브에 대한 거를 제가 왜 명시해 놨냐면 우리가 이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컨트롤 포인트를 좀 쓰고 싶어요. CP를. 그러면은 얘를 리빌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점이 명확한지 볼게요. 리빌드가 안 되거든요. 그쵸? 혹은 F10을 눌러보면은 폴리서피스는 점을 켤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고 얘도 똑같이 볼게요. F10 눌러보면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명확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를 수가 있겠죠. 내가 폴리를 써야 되는 이유와 이제 폴리를 피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 하다가 나는 이 서피스 단일화된 서피스 이용해서 제어점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이 폴리를 피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좀 피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폴리커브 혹은 폴리커브 말고요. 폴리서피스는 제어점을 제어점을 CP 포인트를 제어할 수 없고 또 리빌드를 할 수 없다는 거를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젠 말할 수 있다. 사실 필렛 엣지는 명령상에 편집 기능이 있어 고칠 수 있지만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그러면은 엄청 헷갈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필렛 엣지 주기 전 파일과 후 파일을 좀 꼭 나눠주시는 거를 습관화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냐면은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필렛을 먼저 집어넣고 필렛을 이렇게 먼저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40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 여기는 벌써 필렛을 주고 올린 거랑 그 다음에 올리고 필렛지 준 거랑 좀 다르죠. 만약에 필렛지를 여기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필렛은 수정이 안 되고 필렛 엣지는 수정이 되거든요. 보세요. 이제 편집 있어요. 편집 누르시고요.
이 개체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이런 식으로 치수값을 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다시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아까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죠. 필렛에서 올려서 그런 거고,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0을 줬어요. 그쵸? 예를 들어 10을 주고 나면은 이러고 나서 피니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필렛을 고칠 수 있는 지점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동시에 고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렛을 마지막에 준 애만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여기서 결국에는 여기서 확인해 보면은 필렛 엣지를 마지막에 준 곳만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파일을 껐다 켜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지점에서 필렛을 빨리 고쳐야 된다 하면은 이 쉐입 나오는 걸 통해서 이 여기는 뭐 예를 들어 5, 그쵸? 근데 이 부분이 아까 했던 그 값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는 아까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다시 이 지점에서 얘를 고치고 싶어요 하면은, 그쵸? 얘를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컵을 있으면 그냥 컵을 다시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언트림이라고 있는데, 언트림은 4주차 가서 또 배워요. 언트림하는 면을 고치긴 하는데 싹 다 고쳐야 돼가지고 좀 어려운 지점도 무조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렛지에서 편집입니다. 그쵸? 필렛을 주고 나서 올린 거는 못 주고 필렛 엣지를 마지막에 준 애만 고칠 수가 있어서 이 친구는 고칠 수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